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김지희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 북한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AI로 북한을 어떻게 들여다봤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북한에서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연구가 됐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제 스탠포드 연구팀이 내놓은 사이언스 논문은 AI와 위성 영상 사진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빈곤을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위성 영상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구글 얼스에 가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저화질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진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럼 그냥 적용해보자. 되게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AI에게 그걸 가르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AI한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는 그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NGO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굉장히 고퀄리티로 해요. 그래서 가구마다 텔레비전 개수 있는지 없는지, 전화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2016년에 스탠포드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낸 거는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이거 그냥은 안 되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네. 사진은 있는데 뭔가가 필요하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니까 북한 이렇게 생긴 데는 인구 몇 명이 살고 이렇게 생긴 데는 생산량이 몇이고, 사실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데는 이 사진을 딱 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생산량이 몇천 달러야, 몇만 달러야,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가르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전환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순위를 매기는 거라도 가르쳐보자. 이게 순위 매긴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사진을 보고 요 지역은 요 지역보다 발전했네? 그 순위를 매겨서 그거를 가르치면 어떨까? 라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바꾼 거예요. 대한민국 사진 일부를 가져온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세 그룹으로 있는데, 세 그룹이 되게 비슷하죠. 일단 세 그룹이 되게 사진이 비슷하고, 첫 번째 그룹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데고, 두 번째는 약간 공장 지역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세 번째는 농지죠. 그죠? 농지가 저렇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AI한테 비슷한 사진끼리 묶어봐를 했어요. 비슷한 사진끼리 묶어봐니까 저렇게 잘 묶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 매긴 걸 AI한테 준 거예요. 네, 21개의 인공위성 영상 사진 그룹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예제는 뭘 의미하냐면, 2, 3, 7 요 그룹에 있는 사진들은, 이 지역들은 제일 발전한 것 같아. 저희가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거거든요. 그 순위를 매긴 걸 가지고 AI한테 준 거예요. AI야, 우리는 순위를 이렇게 매겼으니까 이제부터 요렇게 순위 매기는 거를 조금 배워. 요렇게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점수를 좀 내줘. 각 지역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사진을 줄 텐데, 북한 사진을 35,000장을 줄 텐데, 이 35,000장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 발전도 순위랑 매칭이 되게 점수를 내는 거를 조금 배워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 AI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경제 발전도 C스코어 지도인데 2016년도 위성 영상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제 왼쪽에 본 건 제가 그리드 단위라고 적어놨는데, 그리드 단위가 뭐냐면 네모예요. 네모인데, 그러니까 위성 영상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네모인데, 가로 2km, 세로 2km, 실제 세계에서 2km 되는 그 사진 하나마다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게 빨간색일수록 발전한 곳, 파란색일수록 덜 발전한 곳이고요. 크게 보이면 너무 당연해 보이죠. 평양이 제일 발전했고, 그 외 항구 도시들, 청진, 함흥, 원산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맥 있는 지역은 당연히 발전을 안 했을 거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행정구역 단위,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뭉쳐서 점수를 냈을 때가 이 오른쪽 지도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속속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 가능한 상태로. 적어도 한 연도에 대해서. 이거 뭐 저렇게 지도가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거 알아서 어디에 쓰나요? 2016, 2017은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어요. 이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16년부터 핵실험이 엄청 많았고 미사일 실험도 엄청 많았고 동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계속 북한의 제재가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2016년 3월에는 석탄이랑 철광석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항공유는 수입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더해서 되게 제재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군무기 정도 아니면 사치품 정도 막는 정도의 제재였는데 2016년, 17년 이때를 지나면서 제재의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만약에 16년과 19년을 둘 다 이제 경제 발전도 지도를 그려서 이걸 비교할 수 있으면 북한에 가해졌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6년도 지도랑 19년도 지도를 만들어서 그 차를 본 거죠. 경제학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2016년, 2017년도 대북 제재 이후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여서 약간 이런 어떤 자원들이 점점 더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도시에 더 자원을 집중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수출 수입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공업지구라든가 수출지구라든가 철강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실제로 둔화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농업지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그냥 이건 사진인데요. 2016년 사진, 2019년 사진 있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그 C스코어의 점수 차이예요. 아까 제가 공업지구들은 성장이 미미했다고 아니면 둔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예로 위원에 있는 공업개발구 같은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코로나 이후도 보고 싶다고 이제 BBC 코리아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 통일부랑도 연구를 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북한의 경제가, 그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제라서 사실 기사에도 있고 여기서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북한에서도 막 평양병원을 세운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평양병원 부지인데요. 2019년에는 뭐가 없다가 지금 요 네모가 4개 있잖아요. 이게 한 그리드고 한 네모가 2km, 2km예요. 그래서 그 각 2km, 2km마다 저희 C스코어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고, 평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근데 2021년 사진을 보면 막 빨간 원 안에 보시면 평양병원이 정말로 건설이 되고 헬리콥터 이착륙장도 막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희 점수 변화로도 포착이 돼요. 그쪽에 평양병원이 평양병원만 세워진 게 아니라 평양병원이 있게 되면 옆에 부대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더 같이 지어지게 돼 있잖아요. 주변이 다 같이 발전했던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과 2023년에 아까 그 북한 지도를 비교해 봤더니 계속 평양 위주의 발전? 근데 이번에는 2023년이니까 약간 코로나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을 때잖아요. 다시 항구 주변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석탄 광산, 철 광산 약간 어떤 그런 생산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로 본 거는 20승 10 지방발전 정책의 선정 지역을 분석을 해본 건데요. 20승 10 지방발전 정책은 이제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매해 20개의 군을 선정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한 정책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작년에 20개 군을 선정을 했고, 올해도 또 새롭게 20개 군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이거 20개 군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 이 기술이 좋은 거는 정말 이 선정한 지역들을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그 20개 선정된 군이고요. 저희 맨 왼쪽에서 두 번째가 평양 평균이에요. 평양이
평양 중심지 말고 평양 그 변두리까지 다 한 거라서 온천군보다 점수가 낮은 지역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2024년에 2010 20승 10 정책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과거에 어떻게 발달해온 지역인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북한 경제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수준의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걸까? 저희가 봤더니 저희의 결론은 그거예요. 골고루 골랐다. 좀 못 사는 지역도 나오고 중간 지역도 나오고 북한 전체 평균이랑 비슷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평양만큼 잘 사는 지역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20승 10 정책을 시행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골고루 일단 골라서 성장을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저희 기술의 장점은 이렇게 북한 곳곳에 경제 변화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2018년 말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뭔가 북한과 교류하는 데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통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됐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고 있으면 뭔가 계획하기 좋으니까 하면 좋겠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될 때, 통일을 준비해야 될 때 북한 경제를 더 속속들이 더 잘 이해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더 잘 계획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계속 데이터가 쌓여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매년 이런 지도를 만들면서 이제 계속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을 들여다보다 저는 이제 경제 성장, 불평등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였는데 이제는 AI도 보게 되고 북한도 보게 되고 이제 세계에 그동안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던 부분도 보게 되고 그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준 북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 이 연구를 해서 정말 통일 준비 아니면 남북 통일 그 전에 남북 교류 준비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계속 이거를 해서 세계의 문제들도 많이 들여다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